자, 정봉주를 막말했다고 이재명이 잘라놓고 양문석이는 자신에 대한 확실한 호위 병사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재명이가 양문석이는 지금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요, 양문석이가 면접 때 수박 발언이 뭐가 문제냐고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보통 공천 면접 때 가면 공천 받으러 온 사람들이 면접관 공천심사위원 앞에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양문석이가 면접 당시에 이 수박 발언을 지적을 받자 내가 동물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식물 이야기를 한 건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양문석이는 지난해 안산갑의 현역인 전해철 의원을 향해서 수박 척결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양문석이가 지금 전해철 자리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결국 전해철이를 갖다가 그때부터 찍어놓고 공격해서 결국 전해철 날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들을 한 거겠죠. 자, 그래서 홍익표는 논란 끝에 그냥 공관위가 통과가 됐다. 이 부분은 임혁벽 공관위원장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전해철은 페이스북에 양 후보의 발언은 빈도와 수위, 내용에서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고 노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발언에 분노와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했어요. 자, 이재명이는 양 후보에 대해 지나쳤다 사과해야 된다. 그 이상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거다고 국민 핑계를 댔어요. 홍익표는 양문석이가 막말한 것뿐만 아니라 공관위원 여러 명이 도덕성 항목에서 거의 최하점을 줬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 비하, 비명계 폄하 등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양문석의 발언은 공관위 심사 때 다 지적이 됐다. 그런데도 공관위원장이 통과시켰고 후보로 확정됐다.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근데 양이 지금 골 때리는 게 이제 하나 더 드러났는데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 반성을 했다는데 2007년 노 전 대통령을 향해 가면성 미국인이라며 한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공항을 폐쇄해 쫓아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강성 유튜버 채널에 가서 의원이 돼도 법안 발의에는 관심이 없다. 수박들과 맞짱 뜨려고 국회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철저한 이재명의 근위병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양문석이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재명이가 저렇게 막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권에서 지금까지 DJ나 노무현, 문재인을 갖다가 건드린 사람 중에 무사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이재명의 근위병인 양문석은 이들을 건드려도 무사하다는 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어요. 양문석이가 노무현이 FTA 밀실협상을 했다고 주장하며 을사오적 친일파 이완용으로 언급을 했고 홍익표는 양문석 공천 유지하면 그 결과는 지도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했고 노무현 재단은 강한 유감이다라고 말을 했고 도덕성의 0점인 양문석 공천을 이재명은 밀고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정당이 비례대표 순위를 구체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조국 정당의 이 비례대표에서 박은정이가 1번, 조국이 2번 그렇게 해서 총 앞번호 당선 가능성이 있는 10명 중에 4명이 지금 수사 재판 중입니다. 자, 박은정이는 지금 해임 처분을 받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어요. 조국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죠. 8번 황운하는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당시 울산시장으로서 청와대 지시를 받고 편파 수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았고 지난 8일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당으로 당적을 옮겼어요. 자, 10번에 배정된 차규건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해서 2022년 직위 해제됐고 이 사건으로 지금 2심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범죄자 당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음주 무면허 전과 사범인 신장식은 4번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법원이 문제라고 봅니다. 조국하고 황운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형이 떨어졌어요. 조국은 2심에서 2년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대법원에 가도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큰데 깜빵에 가야 될 사람을 불구속시켜서 선거를 출마하게 해서 이 비법적 국민적 판단을 구해가지고 사법적 고리를 피하겠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황운하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출마를 하고 당을 만들고 해서 거기에 정치에 광적으로 길들여진 국민들 일부의 지지를 열광적으로 받으면서 특정 지역의 지지를 또 받으면서 그걸 등에 업고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도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고 한동훈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너네도 죄가 있고 나도 있는데 왜 내가 죄를 받아야 되냐.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조국이나 황운하가 지가 받은 죄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판사들이 없는 죄를 씌운 겁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거는 너들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권력을 잡았다고 그런 죄를 씌우냐고 해서 한마디로 정치인의 추정적인 불법성의 형평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정적 불법의 형평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참말로 웃기는 이야기죠. 자, 정의나 공정의 형평성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불법의 형평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도 국민들한테 통한다는 거예요. 이 국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 시스템 자체가 어딘가 크게 고장이 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놈의 막말, 양문석이 내 잘 알지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떠드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양문석이가 지 하고 싶은 대로 떠들어도 이재명을 위해서 완전히 무식하게 불도자처럼 이재명의 앞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양문석이가 가서 다 날려버리겠다고 하니까 이재명은 양문석을 교체하지 않는다. 심지어 유시민이까지도 과거에 한 말을 가지고 유시민이가 노무현의 오른팔을 자처하면서도 과거에 한 말을 가지고 정치 진입에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양문석이 편을 들고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정치가 그야말로 막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행동대장할 놈은 추정적으로 불법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자들을 국민들이 밀고 있고 열광하고 있다. 그리고 제1당의 대표가 그걸 갖다가 앞장서서 보호해주고 있다. 이게 깡패 조직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